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타이밍을 맡아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디버의 디버. 장승래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LG U+의 사내벤처 1기 출신입니다. 네. 자, LG U+의 사내벤처 1기의 수준을 좀 보기로 하고요.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한 일반인들이 배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디버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포스트라고 해서 기존의 메일 센터를 좀 더 스마트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버의 대표 장승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네. 우선 첫 번째 사업이 디버라는 네. 사업인데요. 네. 자, 그 디버는 대체 고객은 누구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냐면 저는 여기 이제 뭐랄까 캐치프레이즈 문구가 오늘 만나는 똑똑한 배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포함해서 일단 서비스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버는 퀵 같은 배송이나 아니면 당일 배송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플랫폼으로는 이제 쿠팡플렉스, 그다음에 배민 커넥트, 뭐 이런 그다음에 우버 이츠도 한때 있다가 뭐 철수를 했지만 그리고 쿠팡 이츠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다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시장을 플렉시블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퀵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중개를 해주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딱 설명하셨으니까 일단 이미 TV나 이런 데 나왔고 스타트업들이 관심도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어쨌거나 배송해줘야 되는 음식이든 물건이 있는 거고 그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일반인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걸어서 배송할 수는 없으니 오토바이가 있다거나 최소한 자전거든 뭔가 기기가 있어서 해야 되는 그런 거 TV에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디버는 그 중간에 앱 같은 걸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지금 서비스가 돌아가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이용을 하는 게 맞고요. 디버의 디버 파트너스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고 간단한 가입과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한 24시간 정도 이런 여러 가지 로직과 평가를 거쳐서 승인을 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퀵 이 서비스에 비해서 우리 디버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고객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회사에 퀵을 쓰고 있는데 디버로 바꾸면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두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평균을 재보니까 한 15%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금액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10,000원짜리 금액을 니들은 8,500원에 서비스하면 퀵 서비스의 수준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플랫폼 아니냐, 가격만 조정한. 사실 그런 플랫폼은 아니고요. 요금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니네들이 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존 퀵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겉으로는 요금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요금 청구를 할 때 전화상으로 이거 좀 급합니다 라고 하는 전화 한 번에 여기다가 할증 요금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은 할증이 또 올라가고요. 길이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거나 무게가 그리고 많아지거나 위에까지 올려주세요 하면 또 이거 상하차 요금 또 추가로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자가용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오토바이에 실리기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은 다마스를 부릅니다. 그렇겠죠. 근데 다마스는 한번 움직이는 즉시 한 2만 원 정도 또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정이 돼서 보통 15에서 20% 정도 요금이 저희가 더 저렴하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 일하시는 파트너분들은
기존 거에 비해서 수익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기존은 수수료가 다른 유사 플랫폼이 20%에서 23% 정도거든요. 저희는 10%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수익이 가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은 기존 퀵사 같은 경우는 인성 데이터라는 어떤 그 인성 1, 2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분속 퀵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인성 시스템이라는 곳이 강자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견고한 플랫폼이거든요. 인성의 자회사가 이제 생각대로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 많은 이 운영 경험과 여러 가지 플랫폼의 수준은 높아졌을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단점은 이게 변화가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앱을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앱에 뭐 사진 넣기 기능을 한다든지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뭐 도착했어요. 뭐 배송 추적 뭐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애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픽업을 하면 픽업 사진들 다 고객한테 나가고요. 종료하면 종료 사진 나가고요. 배송원 정보, 그다음 배송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 배송원 위치가 실시간으로 또 파악도 돼요. 그래서 저희 디버를 한번 쓰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셔서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사내벤처하면서 시범 서비스를 위워크 코리아를 타겟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범 서비스가 딱 끝나자마자 위워크 코리아에서 우리 니네 거 쓸게 라고 해서 지금 위워크 코리아의 그 메인 픽사가 저희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우리 파트너라고 하는 그 확보된 파트너들이 대체 몇 명이고 하루에 몇 건 정도의 지금 그 퀵 딜리버리를 서비스하고 있는 건가요? 파트너들은 지금 하루에 한 15분 정도씩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사실 아직 저희가 파트너 홍보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파트너,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화주라고 하는 이 물건이 많아지면서 이 파트너들이 같이 비례를 해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파트너만 모집을 했다가는 이 플랫폼이 욕만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이제 서로가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파트너들은 한 7,300분 정도, 오늘 날짜로 그 정도 되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 이제 동시에 우리 콜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한 300분 정도. 그럼 그런 파트너라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라이더 분이시거나 아까 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중에 이 그 배송을 해서 수익을 올릴 의지가 있는 분들이 7천 몇백 분, 그리고 지금도 300분 정도는 거의 늘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고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하루에 오더와 배송 건수가 저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묶음 배송으로도 좀 많이 가거든요. 휴대폰이라든지 새벽에 뭐 M사의 물건 같은 경우 새벽에 한 사람이 한 10개씩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배송 건수로 하면 하루에 한 평균 한 500건 정도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더 수로 하면 하루에 한 200에서 300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오더도 하나 보죠. 아까 지금 위워크 코리아처럼 기업화돼 있거나 혹은 이게 묶음돼 있는 회사를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의 오더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개인도 저도 퀵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앱을 다운받아서 저 같은 개인들의 오더도 받아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을 했을 때 타겟을 뭘로 처음 생각을 했냐면 U+ 아무래도 모회사니까 U+가 영업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사내 벤처 1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U+ 안에서 뭔가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게 뭐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U+ 대리점 간에 퀵들이 많잖아요. 대리점 간에 뭐 단말기가 여기가 없으면 일로 보내고 여기가 없으면 일로 보내고 엄청 많죠.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처음 모델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에 전화로 해서 이렇게 퀵을 불렀대요. 여기 어디 대리점인데요?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 플랫폼 시장은 전화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많아지면 그만큼 이걸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플랫폼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목표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물량이 많아지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접수를 할 때 이거 전화가 안 되면 우리는 PC 앞에 늘 앉아 있기 때문에 외부로 접속을 하면 좋겠다. 그 접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처음 먼저 시도를 해서 외부로 돼 있고요. 지금 개인들이 퀵을 사실 1년에 쓰는 게 많지 않죠. 근데 그 개인들을 위해서 앱을 개발한다는 거는 좀 저도 부담스러운 그게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이 퀵의 시장의 한 70~80%가 기업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고 이 사람들한테 좀 포커싱을 한 방법으로 생각해서 외부로 주문을 하게끔 돼 있고 외부로 통계 자료와 그 배송 히스토리들이 실시간으로 다 나오게끔. 그러면 어쨌거나 그 고객과 실제 퀵을 보내는 고객분들 혹은 물건을 요청하는 고객분들도 일단은 뭐 기업 형태를 주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개인은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받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기업만 받고 있는데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퀵사들이 처리를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불만들이 많아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분들. 소상공 중에서도 뭐 도시락 배송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겠네요. 좀 이런 거는 이제 기존 뭐 배민에서 배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배민은 이제 초근거리고 저희는 중장거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주문이 들어와서 뭐 상암동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배민이 못 가잖아요. 배민이나 뭐 생각대로가 못 가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 같은 데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다른 유사 플랫폼사들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입소문도 좋아져서 계속 또 이렇게 물어 소상공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일단 얘기가 너무 재밌네요. 이 시장에 원래 관심도 많고 사실 뭐 제가 살짝 요 비슷한 그 택배 관련된 앱을 만들거나 했던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대표님 그 앞으로 이런 이 퀵 사실 퀵이 이제 라스트 마일의 하나잖아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한 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분야인데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에 이게 변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대표님이 이 사업을서 뭔가 의미를 또는 의미라고 할까요? 내가 여기서는 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인성이란 아까 그 인성 플랫폼 여기 혹시 인성 회장님이 보시면 또 안 좋아하실 수는 절대 있겠지만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 보실 일은 없기 때문에. 인성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의 한 80%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플랫폼만 만들어서 80%를 점유하고 있고 대단한 거죠. 연 매출이 그 수수료 매출만으로 그냥 2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만들어낸 게 생각대로입니다. 근데 인성이 잘하는 건 퀵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대로는 음식 배송이잖아요. 근데 인성은 사실 퀵사를 하나 만들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못한 이유가 이 연합군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플랫폼이라면서 몰아주기 하는 거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은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각대로만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대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변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하는데 인성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과감하게 뚫어보겠다라고 한 게 아까 이제 기업 시장을 뚫기 위한 메일 센터를 저희가 공략을 해서 이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디지털화 하면 어느 정도 기업 시장을 저희가 뺏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유플러스 전에 있던 회사라기보다는 유플러스가 3사가 통합이 됐어요. 데이콤, 파워콤, 그다음 LG텔레콤. 그렇죠. 이게 3사가 LG 유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콤 출신이에요. 데이콤이라는 말을 나온 거면 대표님의 업력이 업력과 경력과 원래 나이가 어느 정도 바로 짐작이 되네요. 원래 2부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2부에서 또 말씀드리고 거의 출신이셔서. 그런데 그 데이콤 시절에 데이콤이 정말 잘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뭐냐면 천리안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덕에 네이버가 잘해서 제가 좀 잘 먹고 살았던 저도 그 당시 천리안이 최고였죠. 천리안. 말씀하세요. 그런데 천리안이 그 당시에 딜레마가 똑같은 인성과 같은 딜레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지금 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변화를 원해요. 근데 변화는 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해놓은 순간 지금의 수익은 버려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수익이 점점 빠짐에 있어서도 변화를 못 하는데 저는 지금의 인성과 같은 기존 퀵사들도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이라든지 기존 세상에는 다 크라우드 소싱 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객은 원하는 게 뭐 실시간으로 기사 위치도 알고 싶고 이제
전달되는 것들 사진도 바로바로 확인해서 네. 오류가 있는지도 보고 싶은데 기존 큰 거대 플랫폼상에서는 이거 변화가 힘들거든요. 네. 네. 실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성에서는 1mm만 이 앱에서 약간만 뭔가를 바꿔도 기사들한테 엄청 전화가 온대요. 이거 왜 밑으로 네. 조금 내렸어? 네. 나 불편해.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던 그렇죠. 분들은 너무 네. 그게 불편하지만 네, 네. 우리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네. 네. 아니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영역이나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게 그게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을 조금 더 거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타트업 초기에 뭐 이제 젊으신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데이콤이 천리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천리안은 이제 PC통신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PC통신이라는 거에 말씀하신 과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료 과금된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국내 천리안이 200만 명 넘게 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거의 한 달에 또 나우누리 뭐 하이텔 몇 군데 있었는데 다 뭐 6,600원, 9,900원 되게 싸게 해주는데 천리안은 아마 10,000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 자료가 제일 많고 유료 콘텐츠가 이런 게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인터넷 세상은 크지 않고 수익화되기 어려우니까 캐시카우를 완전히 구축한 회사가 다른 일을 넘본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한 일이고 그 조직을 또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다는 게 어려운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말씀을 똑같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퀵 시장 혹은 배송 시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라는 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퀵 시장이 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 시스템이라는 것이 워낙 그걸 잘 해놨고 또 실제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요구가 올라가고 할 요구 사항들이 많아졌지만 사실은 라이더분들이나 배송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연령대 혹은 그 타겟 그런 분들로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해드리기에는 그분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일 거라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또 잘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딜레마가 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긴 하는데요. 인성과 저희 플랫폼이 다른 부분이 인성은 이 앱에서 오토바이 기사분이 그냥 클릭을 하면 자기 물건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먼저 클릭하는 게 자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 좀 저도 보니까 퀵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의 라이더의 이 핸드폰이 말씀하신 건 올리는 곳이 한 5군데 있고요. 5개를 다 켜놓은 상태이고 그 화면을 다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바뀌거나 하는 거를 못 견디시는 거죠. 그리고 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완전 돈 버는 거에 직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지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우미 프로그램들 화면에 올라오기 전에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매크로 같은 거 돌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희는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저희는 클릭을 하더라도 저희는 50초 정도가 이제 타이머가 돌거든요. 뭐 그 안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A, B, C 들어오면 그 사람 중에 저희는 평점으로 해요. 근데 이 평점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거리거든요. 멀리서 잡아봐야 네가 소용없다. 그렇죠.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어차피 빨리 가실 그렇죠. 수가 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더라도 당신은 지난번에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뭐 지난번에 너무 느렸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 밀릴 수가 있고요. 이런 로직을 돌려서 그냥 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쿠팡 이츠나 뭐 배민 커넥트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공감하거나 조금 보시기에 편하시게끔 그렇게 UI, UX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디버 말고도 디버 포스트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게 또 뭔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게 기업을 잡는 되게 중요 요소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사내벤처하고 이제 가장 먼저 퀵을 잡고 싶은 게 유플러스 퀵이었어요. 근데 유플러스도 아무리 이제 유플러스 자체에서 퀵을 관리를 하지만 사내벤처라고 해서 근거 없이 그냥 너희 퀵해 뭐 했다가 뭐 오늘 부회장님 거 빵꾸 났어 뭐 늦었어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던 과중에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자가 야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문서수발실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보면 택배가 오면 다 송장으로 수기로 적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전화번호 노출, 네. 그다음에 퀵 뭐 갖고 온 사람 전화번호 네. 쓰게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온 물건이 도대체 언제 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1년 이상, 실제로 1년 이상 넘어간 왔는데 그냥 방치되거나 이런 물건이. 네, 저 구석탱이에 송장은 막 바래져 있고 네네. 뭐 1년 이상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전화번호도 막 네. 바뀌거나 퇴사한 사람이고 네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장 먼저 뭐 그때 이제 뭐 토이 시스템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이제 이제 퀵이나 택배 같은 거를 다 시스템에서 바코드로 다 접수도 하고 찾아갈 때도 바코드 스캐너만 찍으면 바로바로 찾아갈 수 네. 있게끔 해서 하루에 오늘 택배가 몇 개가 들어왔고 네. 어느 사 택배가 있고 네. 뭐 크기 얼마나 되는 택배가 들어왔고 지금 얼마나 재고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편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 기업용 문서 수발 시스템을 네. 이 디버에서 만들어서 네. 적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네. 기업용 문서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예 네, 제공하시는 저희가 건가요? 그래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의 수익 모델은 뭐예요? 네. 자, 이 메일룸 보통은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수익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업에는 문서 수발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요. 원래 문서 수발실용으로 맨먼스가 잡혀져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U+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디 사옥에 몇 명, 네. 몇 명 이렇게 그렇죠. 잡혀 있는데 일단 그 인원에 대한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수익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택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퀵에 대한 이 마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그 U+ 같은 경우는 A4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납품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린터 유지 보수 같은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톤 떨어지면 알아서 알람이 올라오면 저희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U+한테 이제 이 부분을 또 제한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U+도 기존의 문서 수발실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중요 물건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고 그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도 중요 등기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계약 등기라든지 네. 뭐 고지서 네. 뭐 오늘 내일까지 네. 납부 못하면 뭐 엄청나게 할증이 들어가는 이제 기업 고지서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넘어온 네. 거거든요. 네. 그거를 담당자가 이런 리스크를 네. 안고도 저희가 퀄리티가 문제가 없겠다 하고 네. 넘어온 게 그 시스템과 또 하나는 저희가 딜리버리 하는 거를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 딜리버리를 한다는 건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이 남는 인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 메일 센터에 남는 인원 가지고 우리가 딜리버리를 해주겠다. 이 인원 맨먼스가 처음에 당신네들이 2명을 책정했지 우리가 이 시스템을 들어가서 1.5명이나 그거보다 더 스마트하게 우리가 바꿀 네. 거야. 그러면 0.5명이 남어. 이건 우리가 딜리버리로 해줄게. 딜리버리 한다는 얘기는 그 빌딩 내에서 아예 네, 분해 층에 딜리버리로. 그분에 네. 갖다 주는 원하시는 분들한테 딜리버리 해주고 책상까지 있죠. 네. 라스트 마일을 근데 해결해 주셨네요. 네.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기업은 지금 주 52시간 일을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직원들은 좀 더 업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내려온다라는 네, 건 네, 네. 업무 손실이에요. 그렇죠. 내려와서 그리고 내려오기만 하나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렇죠. 담배도 한 대 네, 펴야 네.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뭐 10분, 20분 그냥 가는데 뭐 이걸 통계 자료로 계산을 해보니까 리소스가 이거 엄청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버로 바꾸는 순간 뭐 이런 리소스 낭비도 없고 딜리버리까지 해주면 이제 직원들은 또 고마워. 네, 우리 네. 무거운 네, 뭐 네. 이런 물건 산 것들 다 올려주고 사무용품 네. 올려주고 너무 고마워라고 해서 또 퀄리티에 대한 만족들도 저는 있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설득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됐다 보니 사실 저는 뭐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제가 네이버에 있을 때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IT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온라인 쇼핑 같은 거를 많이 하게 장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택배가 엄청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서 직원들 택배가 엄청 많이 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전담 인력이 제 느낌에 그러니까 1-2천 명 넘어가게 아예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2-3명 이상 붙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 이제 관리가 쉽지 않아서 역시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 그러면 그 문서 수발 시스템이
분명히 하나의 영역일 것 같고 네. 디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이미 하고 있다거나 네. 잘하는 곳이 있다거나 네. 혹은 큰 회사들은 자체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쪽은 뭐 경쟁 현황이나 어떻게 저희가 될까요? 이제 많이 뒤져봤어요. 네. 이거를 해서 여기저기 뭐 네. 메일센터 다 뒤져보고 네. 딱 한 군데를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건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네이버만 못 갔습니다. 아, 네. 근데 네이버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게 네. 그냥 수기로 그런가요? 대부분. 그러면 이게 의외로 뭐 되게 대기업들도 그냥 하고 예를 들면 뭐, 네. 뭐 삼성 같은 회사나 뭐 그런 데는 할 것도 같은데 일단 확인하신 바로는 네. 없다. 삼성까지는 저희가 못 갔습니다. 못 갔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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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들도 다 없더라. 네이버는 특히 제가 뭐 LG 계열사. 확정은 아니지만 네. 제가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제가 연결을 해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네네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